이번 절에서는 적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함수 fx의 도함수가 소문자 fx일 때, 다시 말하면 캐피탈 F의 도함수가 f'x가 소문자 fx일 때, 이 대문자 fx를 소문자 fx의 역도함수 또는 원시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fx와 gx가 모두 다 소문자 fx의 역도함수면 다시 말해서 캐피탈 F의 프라임도 fx고 캐피탈 gx의 프라임도 fx면 두 함수 뺀 거의 도함수는 선형이기 때문에 g'-f'이니까 fx-fx 0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도함수가 0인 함수는 상수함수 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fx와 gx와의 관계는 상수 c만큼 차이가 있다 하는 거죠. 따라서 캐피탈 fx가 소문자 fx의 하나의 역도함수면 또 다른 역도함수, 그러니까 임의의 역도함수는 fx 플러스 c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 캐피탈 F 플러스 c를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인티그럴 fx dx는 fx 플러스 c다 이렇게 쓰죠. 이것을 부정적분 indefinite integral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여기서 c를 적분상수라고 하고 fx를 비적분함수라고 부르죠. 그리고 fx에서 fx의 부정적분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적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간단한 예 봅시다. x세제곱의 부정적분하래요. 미분에서 x세제곱 나오는 함수를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4분의 1 x의 세제곱의 도함수가 x의 4제곱이죠. x의 4제곱의 도함수가 x의 세제곱이죠. 이렇게 되니까 인티그럴 x의 세제곱 dx는 4분의 1 x의 4제곱에다가 적분상수 c 이런 형태로. 자, 그럼 이제 미분이 선형성을 만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말해서 두 함수 합의 도함수는 각각의 도함수의 합과 똑같다. 그런 성질이죠. 마찬가지로 적분도 선형성을 만족해요. 무슨 얘기냐면 f와 g의 부정적분이 존재한다 그러면 거기다 어떤 상수 k 곱한 것의 부정적분은 먼저 부정적분 한 다음에 상수를 곱하는 것하고 똑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두 함수를 합해서 부정적분한 것은 각각의 부정적분을 계산한 다음에 더하는 것과 똑같다. 이게 이제 그 선형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성질이 있기 때문에 미분하고 마찬가지로 적분에서도 이 선형성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잡한 여러 가지 형태의 함수의 부정적분을 각각 구해서 쉽게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미분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유형은 미분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매번 정의대로 할 게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공식을 얻어내서 공식을 이용해서 미분을 쉽게 할 수가 있었죠. 적분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유형은 적분이 똑같기 때문에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 공통된 것을 이제 공식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매우 편리하죠. 그래서 x의 n제곱의 적분은 n 플러스 1, x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c. 다만 이제 n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분모가 0도에서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나온 적분 공식들은 전부 다 미분 공식을 거꾸로 쓴 거죠. 예를 들어서 사인 적분이 마이너스 코사인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 되니까 사인 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c. 그래서 이렇게 삼각함수의 적분 공식, 그 다음에 아크사인 아크탄젠트, 그러니까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아크사인 플러스 c,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아크탄젠트 x 플러스 c, 그 다음에 지수함수 2x의 제곱 적분하면 2x 플러스 c, 그 다음에 ax 제곱 적분하면 로그 a로 나눠주면 되죠. 이런 공식들은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공식과 바로 전에 배웠던 공식들과 부정적분이 선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거 적분 한번 해봅시다. 자, 인티그럴
코사인 x 플러스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 dx. 선형이기 때문에 각각 코사인 x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x분의 1 각각 적분한 다음에 더하고 빼고 하면 되겠죠. 코사인 적분이니까 사인 x예요.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은 아크타니트 x 마이너스 x분의 1은 로그 절대값 x죠. 여기서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적분에 대해서 공부해보죠. 부정적분은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이게 될 거냐. 역도함수 구하는 게 부정적분이었는데 정적분은 정의로 보면 부정적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 함수 fx가 배관 AB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라고 합시다. 이때 AB 구간을 n개의 부분공을 나누죠. x0에서부터 xn까지. 자, 그림도 같이 보면 편의상 y fx가 이렇게 x축보다 위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A에서부터 B까지 얘를 n개로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델타 x라는 것은 xk-xk-1이에요. 구간이 뭐 똑같을 필요는 없고 어쨌든 나누기만 했어요. 이럴 때 우리가 x의 0, x1, xn까지 이렇게 나눈 점들을 해구간 AB의 분할,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구간의 길이 중에서 제일 큰 것을 그 파티션 P의 절대값이라고 나타내죠. 그리고 여기 x에 예를 들어서 k-1이고 xk면 이 사이에 있는 임의의 점, 왼쪽 끝점일 수도 있고 중간에 어떤 점일 수도 있고 오른쪽 점일 수도 있고 이걸 x에 k번째 있는 점에 스타라고 합시다. 나중에 우리가 구간을 점점 더 많이 나누면 다시 말하면 xk-1과 xk가 가까워지면 xk 스타도 같은 점이 다 되겠죠. 이제 그런 구조로 구간을 나누고 소구간 사이에서 한 점을 택했어요. 자, 그럴 때 그 택한 점 xk 스타에서의 함수값에다 가로의 길이를 곱한 것 이걸 전부 다 시그마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얘기는 나누는 구간을 점점 더 많이 한다는 얘기죠. 이 값이 존재하면 그리고 만약에 이 값의 의미는 앞에서 그림처럼 만약에 fx가 x축보다 위쪽에 있다 그러면 xk 스타에서의 함수값 자, 색깔을 다르게 xk 스타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여기 빨갛게 표시한 값이 있죠. 이 값에다가 가로의 길이니까 지금 빨간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사각형의 넓이. 이 사각형의 넓이를 전부 다 더하고 n을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점점 더 나누는 소구간 나눈 그 횟수를 많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만약에 있다면 존재한다면 그 값을 우리가 패구간 AB에서 fx의 정적분이다. definite integra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라고 나타내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호는 부정적분하고 비슷하지만 그죠? 뭐 구간만 있는 거 없는 거 차이니까 기호는 비슷하지만 원래 정의로 보면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은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부정적분은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이게 될 거냐. 역도함수 구하는 거고 정적분은 AB 구간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리미트 시그마 한 값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때 이 리미트 시그마 값이 있을 때 f는 패구간 AB에서 적분 가능하다. 인티그러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f가 적분 가능하다면 리미트가 존재하는 거니까 인티그럴 AB에서 fx d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1에서 n까지 fxk 스타 곱하기 델타 xk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증명하진 않겠지만 함수 fx가 패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는 연속이면 이 구간에서 적분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연속이 아니라도 무한대점이 몇 군데만 있어도 불연속인 점이 몇 군데만 있어도
이 함수는 적분 가능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부정적분하고 정적분 정의로 보면 전혀 다른 거라고 그랬는데 뭐 기호를 비슷하게 쓰는 건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관계를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증명한 건데 자, fx가 폐관 ab에서 적분 가능하고 그러니까 연속인 함수는 다 되겠죠. 그 다음에 캐피털 F가 소문자 fx의 역도 함수면 a에서 b까지 fx를 정적분한 것은 그 역도 함수의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의 차와 똑같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우변을 fb-fa를 우리 간단하게 fx 괄호하고 오른쪽에 a에서 b까지 괄호는 한쪽만 하기도 하고 양쪽 다 하기도 하고 이런 기호로 나타냅니다. 자, 이 정적분 계산해보죠. 1에서 0에서 1까지 그럼 x의 제곱에 역도함수를 계산해서 역도함수는 2분의 x의 제곱 되는 거니까 3분의 1 x의 세제곱이죠. 이것에 0에서 1까지 1 대입하면 3분의 1이고 0 대입하면 0이니까 3분의 1 되겠죠. 자, 미적분학 기본 정리는 조금 전의 형태로 쓰이기도 하지만 같은 내용인데 조금 표현을 달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처럼 정리 1.3처럼 fx를 a에서 x까지 소문자 f를 적분한 값을 대문자 f라고 놓으면 그러면 이 함수는 연속함수가 되고 물론 이제 구간은 폐관 ab에서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고 이걸 미분하면 다시 말하면 정적분 했다가 미분하면 그러면 원래 함수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리가 얘기하는 바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미분하고 적분은 역과정이다. 그러니까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 예제 4번 해봅시다. 0에서부터 x의 4제곱까지 자, 조금 전에 인티그럴 a에서 x까지 이걸 미분하는 건 fx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는 정적분의 위의 구간이 x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x의 4제곱 되어 있으니까 미적분의 기본 정리 바로 전 형태를 곧바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x의 4제곱을 한 문자로 치환합시다. 그래서 u를 x의 4제곱을 하고 치환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 f의 prime x라는 것은 이건 x로 미분한 걸 얘기하는 거죠. dx d에 인티그럴 0에서 x의 4제곱까지 sin 세제곱 t의 dt 이거죠. 자, x 4제곱 u로 치환했으니까 이거 인티그럴 0에서부터 u까지 sin 세제곱 t의 dt로 바꾸고 그죠? x로 미분하는 건 먼저 u로 미분하고 u를 x로 미분하고 이게 연쇄 법칙이죠. 그죠? 어떤 함수를 u로 먼저 미분하고 u를 x로 미분하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앞부분의 건 오른쪽에 썼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죠. 0에서 u까지를 적분한 다음에 u로 미분하는 거니까 그러면 sin 세제곱 u가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u를 x로 미분하면 u가 x의 4제곱이니까 4x의 세제곱이고 자, 변수를 모두 x로 통일시켜주면 4x의 세제곱에 sin 세제곱 x의 4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리를 적용할 때는 그냥 대충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형태로 여기서는 치환해서 정확한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정리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미분에서도 어떤 함수를 미분하려면 곧바로 미분하는 건 별로 없고 다른 문자를 치환해서 연쇄법칙 이용하고 뭐 그런 경우로 이제 하는 게 대부분인데 적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공식대로 적분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단순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비적분 함수 중에 일부를 다른 문자를 치환해서 적분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치환 적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캐피탈 F 프라임이 fx고 그 다음에 또 gx도 미분 가능하면 연쇄법칙에 의해서 캐피탈 F하고 G하고 합성함수의 도함수는 F' GX 곱하기 G'X니까 F'이 소문자 F였으니까 FGX 곱하기 G'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FG 곱하기 G'을 적분하면 캐피탈 F의 GX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가운데 있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gx를 u라고 치환해보면 바로 가운데 있는 식의 좌변은 이제 그대로 썼고 우변이 fu 플러스 c죠. 그죠? 그런데 캐피탈 F의 프라임이 소문자 f니까 이건 인티그럴 fu du예요. 그죠? 자, 이 식을 첫 번째 식과 마지막에 있는 식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치환적분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u equal gx가 미분 가능하고 f가 연소함수면 f gx g x dx는 gx를 u로 놓으면 g x dx가 du가 돼서 fu du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이건 부정적분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정적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때는 왼쪽은 x가 a에서부터 b까지인데 오른쪽은 u로 바꿨으니까 u는 u equal gx니까 x가 a면 u는 ga고 x가 b면 u는 gb니까 ga에서 gb까지. 그래서 이렇게 치환하면 함수만 바뀌는 게 아니고 구간도 같이 적절히 변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거 치환해서 부정적분 한번 해보죠. x의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의 세제곱 전체 4제곱이에요. 1 플러스 x의 세제곱을 u라고 하죠. du는 3x의 제곱이고 d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인티그럴 x의 제곱에 1 플러스 x의 세제곱에 4제곱 dx는 인티그럴 1 플러스 x의 세제곱 u니까 u의 4제곱이고 여기 x의 제곱 곱하기 dx가 3분의 1 du죠. 그럼 정리해보면 3분의 1이 있고 u의 4제곱이니까 5분의 1 u의 5제곱 플러스 c 해서 15분의 1 u가 1 플러스 x의 세제곱에 5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적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 이제 부분적분법 봅시다. 자, 부분적분은 뭐냐면 우선 제일 아래 식 먼저 보면 fx 곱하기 g'x 이런 형태의 적분은 이거 곧바로 적분할 수가 없을 때 다른 형태의 적분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런 형태 많이 써요. 어떤 문제를 곧바로 해결할 수 없으면 그 문제를 다른 문제로 바꾸는 거죠. 문제를 바꿔서 해결하자 하는 거예요. 자,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 f 곱하기 g 다시 제일 위로 올라가서 f 곱하기 g를 미분하면 곱의 미분이죠. f 곱하기 g 프라임 플러스 f 프라임 g니까 이거 양변 적분하면 f 곱하기 g 프라임의 부정적분 더하기 f 프라임 곱하기 g의 적분은 fx 곱하기 gx죠.
자, 여기에서 왼쪽에 두 번째 항을 오른쪽으로 이항해 보면 그럼 제일 아래에 있는 식이 얻어지죠. f 곱하기 g'의 적분은 fg-f'(g). 그러니까 f 곱하기 g'은 적분이 어렵지만 f' 곱하기 g는 적분이 쉽다면 적분이 어려운 것을 적분이 쉬운 문제로 바꿔서 적분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부분적분법입니다.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거 정리한 게 정리 1.5입니다. 1.5시에 첫 번째 시간 설명을 했고, 자, 이걸 또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는 방법은 fx를 u라고 그러고 gx를 v라고 하면, 그러면 위의 식의 왼쪽 표현은 u dv예요. u를 dv에 대해서 v에 대해 적분하는 거고, 그럼 fx 곱하기 gx는 uv고 마이너스 v du죠. 이렇게 u dv는 uv 마이너스 인티그럴 v du. 그래서 아래식 가운데 있는 형태로도 부분적분이 이용될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적분법은 정적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아이디어로 성립하는 것이고요. 자, 이게 부분적분인데 부분적분 뭐 위에식 아래식 어느 것도 이용할 수 있는데 가끔은 부분적분 하다 보면 형태가 조금 복잡하기도 해요. 그래서 부분적분을 여기서처럼 이렇게 표로 기억해 두면 편리합니다. 부분적분 원래 이제 f 곱하기 g'의 적분이죠. 그러니까 적분하고 싶은 함수를 두 개로 나누어서 f하고 g'로 나누어서 f는 왼쪽 이 아랫줄이 요게 미분한 거죠. 위에 걸 미분한 거예요. 오른쪽은 g'을 적분한 거예요. g' 적분했으니까 g. 그래서 왼쪽은 아래로 내려가면 미분하고 오른쪽은 아래로 내려가면 적분해서 첫 번째 항은 f하고 g 이렇게 사선으로 이 두 개를 곱하고 후는 플러스 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해주고 수평으로 곱하고 f' 곱하기 g하고 인티그럴 붙여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적분 전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여기서 이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기억해 두면 부분적분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x의 제곱 곱하기 2의 3x dx 봅시다. x제곱 곱하기 2의 3x를 하나는 미분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적분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x의 제곱을 미분하고 2의 3x는 적분하죠. 좀 미분하면 2x, 한 번 더 미분하면 2, 또 미분하면 0. 2의 3x는 적분하면 3분의 1, 2의 3x, 한 번 더 적분하면 9분의 1, 2의 3x, 한 번 27분의 1, 2의 3x. 그래서 부분적분이 한 번으로 끝나면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수평으로 곱해서 마이너스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부분적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는 계속 한 칸씩 내려서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은 사실 곱하는데 0이니까 그죠? 곱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인티그럴 x의 제곱 2의 3x dx는 3분의 1 x의 제곱 2의 3x 마이너스 9분의 2 x2의 3x 플러스 27분의 2 2의 3x 마지막으로 부정적분 했을 때 적분상수 C 써주면 부분적분 세분을 이건 3번 부분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부분적분 하는 방법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로그 x 적분이에요. 이 로그 x는 미분은 x분의 1이라는 거 알겠는데 로그의 적분은 이제 모르죠. 그래서 이거는 자, 인티그럴 1 곱하기 로그 x dx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거 두 함수의 곱이니까 이걸 부분적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미분하는 것은 로그 x를 미분하고, 적분하는 것은 1을 적분하고, 로그 x는 적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한번 미분하면 x분의 1, 적분하면 x죠. 또 미분도 가능하지만,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이고, 2분의 x의 제곱이고, 아까 같은 경우는 계속 미분해 나가면 어디가 0이 됐는데, 지금 0이 안 되죠.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뭐 더 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부분적분 한 번으로만 끝냅시다. 그럼 이렇게 대각선 곱해서 플러스, 수평으로 곱해서 마이너스니까, 그죠? 로그 x 적분은 x 로그 x 마이너스 인티그럴 x분의 1 곱하기 x니까 1 dx죠. 그러면 x 로그 x 마이너스 1 적분이니까 x 플러스 c 이렇게. 그래서 부분적분만으로 끝나는 문제도 있고 앞에서처럼 이 문제는 한 번만 부분적분하면 뭐 그 다음은 일반 공식에 의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적분인데, 이 이상적분, improper integral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앞에서 정적분은 함수가 패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적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수를 다루다 보면 어떤 함수는 패구간이 아니고 구간 A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경우가 가끔 나와요. 이건 패구간이 아니죠. 전체 구간이니까.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A에서 T까지만 하고 A에서부터 T까지만 패구간에서 적분하고 이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죠. 이제 그런 아이디어로, 그래서 A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A에서 T까지 이렇게. 자, 반면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B까지가 정의되어 있으면 이때는 T에서 B까지 적분하고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되죠. 그래서 패구간이 아닌 데서 정의된 함수들은 이렇게 유한한 패구간에서 적분하고 극한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그 방법을 이상적분, improper integra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오른쪽에 있는 극한이 존재하면 이상적분은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상적분은 발생한다. 그러니까 적분도 지금 이제 극한으로 설명했으니까 수렴 발산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특히 함수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해서 정의되는 연속함수면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쓰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까지, A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각각의 극한을 계산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적분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이 이상적분 해봅시다. 제로에서 무한대까지예요. 그러면 제로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의 제곱 2의 마이너스 2x dx는 우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제로에서 t까지 x의 제곱 2의 마이너스 2x dx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제곱하고 2의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거 부분적분 해야죠. 예? 그러면 x의 제곱은 미분하는 걸로 2의 마이너스 2x는 적분하는 걸로 2x 2 0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x 4분의 1 2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분의 1 2의 마이너스 2x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x는 공통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네요. 4분의 2분의 1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했고
2의 마이너스 2x 이거에 제로에서 t까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t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t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 마이너스 4분의 1 2의 마이너스 2t 제로 대입하면 2분의 1 x의 제곱 2분의 1 x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1만 남네요. 이렇게 되죠. 자 t가 무한대로 가면 앞에 극한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로피탈 정리 쓰면 되네요. 그지? 뒤에 극한은 4분의 t와 상관없으니까 4분의 1이고 앞에 건 로피탈 정리를 써보면 결과를 바로 예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로피탈 정리 한번 써볼까요? 앞에 극한만 밑줄 친 부분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마이너스 2t 제곱이 2의 2t 제곱분의 1이니까 그죠? 이렇게 전체 분수로 써서 한번 미분하면 2의 2t 분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로피탈 정리 한 번 더 쓰면 리미트 4, 2의 2t분의 마이너스 1 t가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 t가 무한대로 가고 0이네요. 로피탈 정리 두 번 써서 0으로 가고 4분의 1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상 적분값은 4분의 1 4분의 1로 따라서 이 이상 적분은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미분법 지난 시간에 1절에서는 이제 미분법, 이번 절에서는 적분법 미분 방정식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미분 적분 내용은 이 정도로 요약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여러분들이 풀면서 좀 더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